집을 사기엔 너무 비싸고 월세를 살기엔 너무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각종 주택금융특례는 내 집 마련의 마지막 사다리로 여겨져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 사다리를 둘러싼 조건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지원은 유지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청년 신혼특례 대출 정책의 변화와 그 안에 담긴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은 그동안 낮은 금리와 완화된 기준으로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득 기준, 대상 요건, 대출 한도와 관련해 조정 논의와 제도 변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특례가 특정 계층에 과도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인데요. 정책의 취지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죠. 제도는 남아있지만 막상 적용해보면 소득 기준을 넘거나 자산 요건에 걸리거나 대출 한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건데요. 특히 금리 상승기에는 조금만 조건이 바뀌어도 월 상환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특례는 있는데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정책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집값과 전세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지원은 점점 선별적으로 바뀐다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남는 선택지는 더 많은 대출뿐일 수밖에 없는데요.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부채 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지원은 줄고 책임은 개인에게 남는 구조입니다.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재정 상황과 시장 여건에 따라 조정도 필요한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과정입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앞으로 방향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책 변화가 사전 예고 없이 체감으로 다가올 때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반인데요. 특례 대책은 혜택이 아니라 기획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원의 이름은 남아있는데 실제 문턱만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닌지 정책의 효과를 다시 점검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모이슈였습니다.